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대기업 임원이 2,000명의 청중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글이 일본 문자보다 과학적으로 우수하다. 더 놀라운 건 100년 전 일본 학자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연구는 은폐됐고 진실은 100년 동안 묻혀버렸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것은 일본 제국대학에서 진행됐던 비밀 연구, 일본 전역에 숨겨진 한글 흔적들, 그리고 조선 독립운동가와 일본 여성학자가 국경을 넘어 함께 꿈꿨던 협력의 증거였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은 격분했고 온라인은 매국노라는 비난으로 들끓었죠. 그동안 일본 사회가 철저히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 한글의 놀라운 과학성과 효율성이 1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일본 여성이 100년 전 묻혀있던 진실을 마주하고 세상에 공개하기까지의 숨막히는 여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입력 속도 테스트 결과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일본어 가하나 입력 평균 시간 1.3초. 한국어 한글 입력 평균 시간 0.8초. 이상했습니다. 한글이 가하나보다 빠르다고요? 뭔가 측정 오류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미셀 아카이입니다. 도쿄 IT 기업 테크노소프트의 최고 기술 책임자죠. 오늘 회의에서 야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미셀 씨, 이번 글로벌 AI 입력 시스템 프로젝트 성공하면 이사회 들어갑니다. 보장해요. 이사회. 15년간 꿈꿔왔던 자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와의 협업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다국어 입력 시스템인데 특히 한국어 입력 효율을 최소 40% 이상 개선해야 한다는 거였죠. 왜 하필 한국어죠? 제가 물었었어요. 야마다 사장이 답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글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만 200만 명이 넘어요. 게다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K-팝, 드라마, 영화.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대요. 그래도 미국 파트너사가 명확히 했어요. 한국어 입력 효율 개선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한글 입력이 개선되면 다른 언어에도 적용 가능한 혁신적 모델이 될 거래요. 40%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현재 AI 입력 시스템은 이미 최적화가 끝났어요. 더 이상 개선 여지가 없다는 게 업계 정설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기술 문서. 보기만 해도 답답했어요.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요? 13살이었습니다. 보스턴 국제학교 동아리 과제. 한국어 기본 회화를 배우라는 거였어요. 발음 연습을 하는데 옆자리 한국 학생이 웃었죠. 왜 그렇게 이상하게 발음해?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이후 한국어 수업은 모두 빠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한글만 보면 그날이 떠올라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루코 사토. 지역 도서관 사서였어요. 가끔 오래된 기술 문헌을 찾을 때 도움을 받곤 했죠. 미셀 씨,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무슨 자료인데요? 일본 다이쇼 시대 한글 연구 문헌이에요. 100년 전 거죠. 한글과 가하나의 입력 효율 비교 실험 기록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하나요. 일본어를 표기하는 문자죠. 히라가하나와 가타카나를 합쳐서 가하나라고 불러요. 음절 단위로 이루어진 표음 문자예요. 가, 나, 다 같은 식으로 자음과 모음이 이미 결합된 형태죠. 100년 전에 한글과 가하나의 입력 효율을 비교했다고요? 그때도 그런 걸 연구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그 자체.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럼 30분 후에 도서관 지하 보관실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100년 전. 자료가 현대 AI 시스템에 적용 가능할 리 없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노트북을 집어넣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40% 효율 개선. 이게 안 되면 이사회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지역 도서관으로 가주세요. 창밖으로 도쿄 거리가 스쳐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죠.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5년간 이 자리를 노려왔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영국계 외교관이었어요. 언어학에도 관심이 많으셨죠. 서재에는 세계 각국 언어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셀, 때로는 과거에 답이 있단다. 옛사람들이 이미 해결책을 찾았을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옛날 기술이 현대보다 나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하루코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오셨네요, 미셀 씨. 궁금해서요. 정말 입력 효율 연구 맞나요? 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주목했던 흔적이거든요.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여기에요. 보관실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하루코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책들과 노트들이 쌓여 있었죠. 이게 다이쇼 초기 실험 기록입니다.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손으로 쓴 일본어, 표와 그래프들, 그리고 한글 자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글 자모 입력 실험. 피험자 30명. 가하나 입력 평균 시간 1.3초. 한글 입력 평균 시간 0.8초. 숨이 멎었어요. 60% 차이.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컴퓨터 키보드 테스트에서도 한글이 가하나보다 약 60% 빨랐어요. 100년 전에는 활자를 직접 손으로 조판하는 속도를 측정했겠죠. 시대도 방법도 다른데 효율성 차이는 똑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한글의 자모 분리 체계가 본질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였죠. 이게 진짜예요? 네. 당시 일본 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했어요. 가하나보다 효율적이라는 걸 발견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글 자모 체계의 우수성. 자음과 모음의 분리 입력. 조합 규칙의 단순성. 시각적 즉시 인식 가능성. 가하나는 음절 단위 입력으로 복잡성 증가. 한글 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한글을 배우려 했다고요? 가하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글의 장점을 받아들이려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연구가 중단됐어요? 하루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래요. 당시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던 시기잖아요. 조선 문자가 더 우수하다는 걸 공식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묻혔군요. 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나왔어요. 실험 결론. 한글 자모 체계를 가하나 입력에 적용 시 효율 62% 향상 예상.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보편적 적용 가능성 보유. 62%요. 야마다 사장이 요구한 건 40%였어요. 저는 그 1.5배를 줄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일본 학자들이 이미 증명해 놨던 거예요. 이 자료들 전부 복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디지털 스캔도 해드릴게요.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험 데이터, 그래프, 분석 보고서. 모든 게 보물이었어요. 이사회 진출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죠.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글로벌 특허, 학회 발표, 업계 혁신.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무시했던 한글이 사실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였다고요? 13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학생이 제 발음을 비웃었을 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제 발음이 이상해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한글이 생소했던 거였죠. 미셀 씨, 괜찮으세요? 하루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해해요. 이 자료는 많은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15년간 꿈꿔왔던 이사회 자리. 이제 손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진실도 마주하게 됐어요. 제가 편견으로 거부했던 한글이 100년 전 일본 학자들조차 인정했던 우수한 문자였다는 사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100년 전 데이터. 하지만 원리는 여전히 유효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한글 자모 분리 체계를 활용한 AI 입력 효율 혁신 방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실험 데이터. 현대 AI 기술로의 적용 방안. 예상 효율 증가율 62%.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도 곧 저 꼭대기에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제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 10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 한글이 이런 거였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20년간 싫어했던 이 문자가 사실은 제 인생을 바꿀 열쇠였던 거예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증조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증조할머니는 언어학자셨단다. 일본에서 조선어를 연구하셨지. 당시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혹시 증조할머니도 이 연구와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봐야겠어요. 증조할머니에 대해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100년 전 일본 학자들이 발견했던 한글의 과학성을 현대 AI 기술로 부활시키다. 이사회 진출. 그건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증조할머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니? 손이 떨렸어요. 증조할머니가 일본에서 조선어를 연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다이쇼 시대에 활동하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셀, 내가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 거니? 프로젝트 때문에 오래된 한글 연구 자료를 찾았거든요. 혹시 증조할머니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 증조할머니 이름은 아카이 치에코였단다. 다이쇼 초기에 도쿄제국대학에서 조선어 연구를 하셨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쿄제국대학. 하루코가 보여준 문헌에 나왔던 바로 그 대학이에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증조할머니 자료 남아있어요? 서재 다락에 상자 하나 있어. 오래돼서 손도 안 댔는데. 지금 바로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사는 오후에 가면 됐어요. 지금은 이게 더 중요했죠.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 다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먼지가 자욱했죠. 구석에 낡은 가죽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오래된 노트들과 편지들이 쌓여 있었죠. 손으로 쓴 일본어, 그리고 한글.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조선어 자모체계 연구. 아카이 치에코. 다이쇼 9년. 손이 떨렸어요. 증조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한글 자모의 과학성.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 표현 가능. 가하나 대비 효율성 월등. 입력 시간 측정 실험 계획. 바로 이거였어요. 하루코가 보여준 실험. 제 증조할머니가 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한글 차트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조선 유학생 박준서 씨와 함께. 한글 입력 실험 첫날. 다이쇼 9년 4월. 박준서. 하루코 문헌에 나왔던 조선 유학생 이름이었어요. 증조할머니가 그와 함께 연구했던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한글과 일본어가 섞여 있었죠. 치에코 선생님께. 오늘 실험 결과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 입력이 가하나보다 62% 빠르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이 결과를 학회에 발표하면 일본 문자 체계에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박준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증조할머니는 1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글이 더 우수하다는 걸. 그리고 그걸 세상에 알리려 했던 거예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필체가 다급했어요. 치에코 씨, 연구 중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학 측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합니다. 조선 문자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대요.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편지. 준서 씨, 자료는 폐기하지 않았어요. 제 집에 숨겨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진실을 발견할 거예요.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으니까요. 증조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발견한 거예요.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뭘 찾았니? 어머니, 증조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노트와 편지들을 보여드렸죠.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나도 몰랐어. 증조할머니는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치 때문에 막혔죠.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용감한 분이셨다니. 저도 몰랐어요. 제가 한글을 싫어했던 것도 몰랐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셀, 이제 내가 할머니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이룰 거예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코 씨, 큰일 났어요. 제 증조할머니가 바로 그 연구자였어요. 정말요? 아카이 치에코 선생님이요? 네. 자료가 집에 있었어요. 편지도 있고요. 미셀 씨, 빨리 만나요. 유리 교수님도 부를게요. 2시간 후 도서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하루코, 유리 교수, 그리고 저.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유리 교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건 역사적 발견이에요. 아카이 치에코 선생님이 직접 쓰신 연구 노트잖아요. 박준서라는 조선 유학생과 함께 했대요. 유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서 씨는 당시 도쿄제국대학에서 공부하던 조선 최고의 언어학자 중 한 명이었어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죠. 하루코가 편지를 읽었어요. 이 편지들 정말 감동적이에요. 두 분이 진실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이네요. 그런데 왜 이 연구가 완전히 묻혔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리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죠. 당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조선 문자가 일본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건 지배 논리에 금이 가는 일이니까요. 멍청한 결정이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미셀 씨가 이걸 세상에 알릴 수 있잖아요. 상자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인쇄된 소책자였어요. 표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죠. 조선어 입력 효율화 방안. 한글 자모 체계의 일본어 적용 가능성.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세한 실험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프, 표, 분석 결과. 모든 게 체계적이었죠. 이걸 보세요. 유리 교수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한글 자모 체계를 가하나에 적용하면 입력 효율이 60% 이상 향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가하나는 음절 단위라 복잡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조합하니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하루코가 감탄했어요. 100년 전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네요. 네. 그런데 정치가 과학을 막았어요. 상자 맨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일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다이쇼 10년 3월. 오늘 연구가 완전히 중단됐다.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 자료들을 숨길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할 것이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 한글은 과학이다. 한글은 미래다. 목이 메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100년 전에 남긴 메시지. 그게 지금 제게 전해진 거예요. 미셀 씨, 유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연구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어떻게요? 프로젝트에 이 자료들을 전부 활용하는 거예요.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의 연구를 현대 AI 기술로 부활시키는 거죠. 하루코가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게 두 분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10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좋아요. 해볼게요. 유리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 곳곳에 아직 흔적이 더 있을 거예요. 오사카 인쇄소, 규슈 조선학교, 교토 서점. 우리 함께 찾아봐요. 언제 출발할 수 있어요? 이번 주말부터 가능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할게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증조할머니 노트를 펼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내려갔죠.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 결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원리는 여전히 유효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아카이치에코 프로젝트 한글 과학성 복원.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연구 내용, 박준서 선생과의 협업, 실험 데이터, 편지 내용. 야마다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셀 씨, 프로젝트 진행 어때요? 부장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야마다 부장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이게 뭐죠? 100년 전 한글 연구 자료예요. 제 증조할머니가 하신 연구죠. 한글이 가하나보다 62% 효율적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62%요? 네. 사장님이 요구하신 40%보다 훨씬 높아요. 야마다 부장이 노트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걸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나요? 네. 증조할머니 연구를 현대 AI 기술로 구현할 겁니다. 대단하네요, 미셀 씨. 이거 성공하면 이 사회는 물론이고 그 이상도 가능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마다 부장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 불빛들이 반짝였죠. 증조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100년 전 이 도시 어딘가에서 연구하셨겠죠. 진실을 밝히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운명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미셀, 할머니 상자에서 또 뭔가 찾았어. 사진첩이야. 무슨 사진이요? 할머니랑 박준서 선생, 그리고 다른 조선 유학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야. 실험실에서 찍은 것도 있고.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남긴 흔적들. 하나하나 찾아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100년 동안 숨겨졌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죠. 그리고 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후손으로서, 기술자로서, 그리고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서. 한글은 과학이다. 한글은 미래다. 증조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팀원 15명이 모였어요. 프로젝트 중간 보고 회의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견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증조할머니 사진과 연구 노트가 나타났죠. 다이쇼 시대 한글 연구. 아카이치에코와 박준서의 실험. 팀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겐지가 손을 들었어요. 오사카 출신 언어학자. 보수적인 성향이었죠. 미셀 씨, 이게 프로젝트와 무슨 관계가 있죠? 관계가 많습니다. 이 연구가 바로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한글 입력 효율 대 가하나 입력 효율. 차이 62%.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62%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100년 전 실험 결과예요. 그리고 제가 현대 데이터로 재검증했는데 결과가 동일했어요. 야마다 부장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럼 우리 목표 4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아니, 넘어설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겐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잠깐만요. 겐지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예요. 무슨 뜻이죠? 한글이 가하나보다 우수하다는 연구를 공개한다고요?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해 보셨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겐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과학적 사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정체성이고 문화고 자존심이죠. 일본 문자가 열등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단지 효율성을 비교한 거예요. 효율성이 전부인가요? 겐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자는 역사예요. 전통이에요. 수치로만 재단할 수 없어요. 팀원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파가 생기고 있었죠. 겐지 씨 말도 일리 있어요.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자칫 정치 논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맞아요. 언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어요. 야마다 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미셀 씨 말 들어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제 증조할머니는 100년 전에 진실을 밝히려다 정치에 막혔어요. 우리가 또 그럴 건가요? 하지만 겐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뭐죠? 제가 끊었어요. 진실이 불편하다고 숨길 건가요? 그게 과학자가 할 일인가요? 겐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셀 씨는 이해 못해요. 당신은 일본인이면서 외국인이잖아요. 순수 일본인의 감정을 몰라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수 일본인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중국적이라서 일본을 덜 사랑한다는 건가요? 겐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일본인이에요. 이 나라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정직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건 진짜 자존심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증조할머니는 일본인이었어요. 그분은 진실을 밝히려 했죠. 한글이 더 효율적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 아닌가요? 야마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셀 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부장님. 겐지가 항변했습니다. 경영진은 뭐라고 하실까요? 이사회는요? 그건 제가 설득할 문제예요. 야마다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셀 씨 계속하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 두 분은 국경을 넘어 협력했어요.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과학을 했죠. 그게 진짜 자존심 아닐까요? 몇몇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국 파트너사와 함께 최고의 AI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한글의 장점을 배우고 우리 기술과 결합하는 거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쳤습니다. 하지만 겐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위험해요. 겐지 씨 의견은 존중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할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진 게 느껴졌죠. 야마다 부장이 남았습니다. 미셀 씨, 각오하세요.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왜죠? 이사회 자리만 생각하면 쉬운 길도 있어요. 그냥 기술 개선만 하면 되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 이상이에요. 증조할머니가 못 이룬 꿈이에요. 제가 이어받아야 해요. 야마다 부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알겠어요. 제가 경영진 설득할게요. 미셀 씨는 연구에만 집중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하루코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셀 씨, 오사카 인쇄소 답사 일정 잡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유리 교수님도 같이 가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하늘이 회색빛이었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겐지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순수 일본인의 감정을 몰라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일본을 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거짓으로 쌓은 자존심은 언젠가 무너져요. 진실에 기반한 자존심만이 진짜죠. 증조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압박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단계 일본 전국 한글 흔적 조사, 2단계 증조할머니 연구, 데이터베이스화, 3단계 AI 모델 개발, 4단계 시연 및 발표. 각 단계마다 목표와 기한을 적었어요. 세밀하게 계획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미셀, 회의 어땠어? 힘들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도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언젠가 누군가 내 연구를 이어받을 거라고. 그게 너일 줄은 몰랐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할머니를 닮았으니까. 전화를 끊고 증조할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당당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강했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문서를 계속 작성했어요. 데이터, 분석, 계획. 하나하나 완벽하게 만들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겐지 같은 반대파는 계속 방해할 거예요. 경영진도 압박할 수 있죠. 언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100년 전에 시작한 일. 제가 끝내야 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빈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죠. 제 인생도 그랬어요. 빛과 그림자. 편견과 진실. 두려움과 용기.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긴장이 풀렸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일본 전국을 돌며 한글 흔적을 찾아야 해요.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이 남긴 흔적들. 오사카, 규슈, 교토. 곳곳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10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증조할머니가 보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잘하고 있어, 미셀. 계속해. 토요일 아침 일찍 도쿄역에서 하루코와 유리 교수를 만났습니다. 준비됐어요? 유리 교수가 물었어요. 네. 오사카까지 2시간 반이죠? 맞아요. 그곳 오래된 인쇄소에 한글 활자가 남아있대요. 신칸센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도시, 들판, 산.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여정이었죠. 하루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오사카 인쇄소 관련 문헌이에요. 다이쇼 10년경 운영됐던 곳이래요. 사진을 봤어요. 낡은 건물, 인쇄기들, 그리고 벽에 걸린 활자판. 여기서 한글을 인쇄했다고요? 유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량이지만 조선어 학습 교재를 찍었대요. 박준서 선생이 감수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준서 선생. 증조할머니와 함께 연구했던 분. 혹시 증조할머니도 관여하셨을까요? 가능성 높아요. 당시 두 분은 거의 모든 프로젝트를 함께 하셨으니까요.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구시가지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 오래된 상점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였죠. 여기에요. 하루코가 가리켰습니다.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간판은 떨어져 나갔고 창문은 깨져 있었죠. 하지만 건물 구조는 여전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먼지가 자욱했죠. 오래된 기계들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인쇄기예요. 하루코가 외쳤습니다. 구석에 커다란 인쇄기가 놓여 있었어요. 녹이 슬었지만 형태는 뚜렷했죠. 유리 교수가 활자함을 열었습니다. 있어요. 활자들이. 손으로 활자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금속 조각. 표면에 한글 자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0년 전 이 활자로 한글을 찍었던 거예요. 더 찾아봐요. 유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활자함을 하나씩 열었어요. 자음, 모음, 받침. 완전한 한글 활자 세트였죠. 이건 대단해요. 하루코가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한글 조판 시스템이에요. 벽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쓰여 있었죠. 조선어 학습 교본. 박준서 감수. 아카이 치에코 편집. 손이 떨렸습니다. 증조할머니 이름이 여기 있었어요.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포스터 뒤에 뭔가 더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손글씨. 준서씨. 오늘 인쇄가 잘 끝났어요. 첫 교본 100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조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재로 공부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치에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증조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0년 전 이 공간에서 활자를 만지셨을 거예요. 한글을 인쇄하며 미래를 꿈꾸셨겠죠. 미셀 씨, 괜찮아요? 하루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할머니가 여기 계셨다는 게 실감나서요. 유리 교수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더 있어요. 따라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액자 속에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인쇄기 앞에 서 있었죠. 가운데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이 보였습니다. 두 분 모두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행복해 보였죠. 사진 밑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어 교본 출판 기념. 다이쇼 10년 5월. 우리는 국경을 넘어 하나다. 하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일했던 거예요. 정치가 아닌 학문으로. 증오가 아닌 협력으로.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역사적 증거니까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어요. 활자, 편지, 액자. 모든 걸 기록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오사카 거리는 활기찼죠. 점심 먹고 규슈로 갈까요? 유리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규슈에도 뭔가 있어요? 네. 옛 조선학교 건물이 남아있대요. 거기 벽화에 한글이 그려져 있다는 증언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오코노미야키. 뜨거운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좋았죠. 미셀 씨. 유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닮았어요. 어떤 점이요? 눈빛이요. 할머니 사진 속 눈빛이랑 똑같아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눈. 뭔가 뭉클했어요.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루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규슈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 비행.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졌죠. 규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시골로 향했어요. 좁은 도로. 논밭. 한적한 마을. 여기에요. 유리 교수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마을 어귀에 낡은 건물이 서 있었어요. 2층 목조 건물. 간판은 없었지만 학교 같은 느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투성이 복도. 교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첫 번째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사라졌지만 칠판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벽. 벽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뚜렷했어요. 한글 잠오표였어요. 완벽한 잠오표였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그린 거예요. 벽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조선 학생들이 고향 말을 잊지 않도록. 박준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준서 선생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 모국어를 잊지 말라고. 하루코가 벽을 쓰다듬었어요. 이 벽화가 100년을 견뎌낸 거예요. 네. 진짜 기적이에요. 유리 교수가 다른 교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두 번째 교실로 갔어요. 벽면에 또 다른 그림이 있었죠. 한반도 지도였어요. 손으로 그린 거. 각 지역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평양, 부산, 대구. 학생들에게 고향을 보여주려고 그린 거예요. 유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향에서 쫓겨나 일본에 온 학생들. 차별받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 벽화는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세 번째 교실에는 글이 쓰여 있었어요. 언어는 영혼이다. 우리말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절대 잊지 마라. 박준서 선생 말씀이었어요. 교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먼지가 반짝이며 날렸죠. 100년 전 이 복도를 학생들이 뛰어다녔을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꿈을 키웠겠죠. 미셀 씨. 하루코가 불렀습니다. 여기 보세요. 복도 끝 작은 방으로 갔어요. 교무실 같았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출석부가 있었어요. 학생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김영수, 이민호, 박수진, 최은영.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미래를 원했던 사람들. 출석부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어요. 이 학교가 문을 닫는다. 정치적 압박으로. 하지만 학생들이 배운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한글은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박준서. 다이쇼 1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던 거예요. 겨우 3년 운영하고 정치가 또 교육을 막았던 거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오늘 많이 찾았네요. 유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의 흔적을요. 이제 교토만 남았어요. 거기 서점에 한글 소책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언제 갈 수 있어요? 다음 주 어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규슈 야경이 보였어요. 작은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활자, 벽화, 출석부. 모든 게 증거였죠.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이 함께 만든 세계. 국경을 넘어선 협력. 정치를 넘어선 학문. 그게 1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걸 다시 살리고 있는 거죠.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할머니 흔적 많이 찾았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그래. 할머니가 네가 자랑스러울 거야. 조심히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피곤했지만 가슴은 뛰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AI 모델 개발에 들어가야 해요. 증조할머니 연구를 현대기술로 구현하는 거죠. 1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증조할머니가 보였어요. 인쇄소에서 활자를 만지고 계셨죠. 그리고 돌아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셀,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렴. 월요일 아침 회사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난 주말 자료를 띄웠어요. 오사카 인쇄소, 규슈 학교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게 오사카에서 발견한 한글 활자예요. 팀원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활자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완전한 한글 조판 시스템이에요. 자음, 모음, 받침 전부 있어요. 야마다 부장이 감탄했습니다. 100년 전에 이런 게 있었다니. 네. 그리고 이건 규슈 조선학교 벽화예요. 한글 자모표 사진을 보여줬어요.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박준서 선생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학생들이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사진을 응시했어요. 겐지도 있었어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진 것 같았죠. 이 자료들을 AI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활자 배열을 분석해서 최적의 입력 패턴을 찾을 거예요. 100년 전 방식의 현대 AI를 결합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기술 로드맵이 나타났어요. 1단계 활자 데이터 디지털화. 2단계 입력 패턴 분석. 3단계 AI 학습 모델 구축. 4단계 시연. 기간은요? 3개월이요. 한국 파트너사와 협력하면 가능해요.
야마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필요한 자원은 전부 지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겐지가 다가왔어요. 미셀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긴장했습니다. 네. 복도로 나갔어요. 겐지가 창밖을 바라봤죠. 사진들 봤어요. 인상적이더군요. 그래요? 네. 저도 몰랐어요. 일본에 이런 흔적이 있었다는 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셀 씨 말이 맞았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건 진짜 자존심이 아니죠. 놀랐어요. 겐지가 인정하다니. 하지만 여전히 걱정돼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도 걱정돼요. 하지만 해야 해요. 겐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협력하죠. 정말요? 네. 반대만 할 순 없잖아요. 차라리 제대로 만드는 게 낫죠. 악수를 했어요. 겐지 손이 따뜻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하루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코 씨, 교토 일정 확정됐어요? 네. 이번 토요일이요. 서점 주인분이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좋아요. 갈게요. 미셀 씨, 그 서점 특별해요. 3대째 한글 서적을 몰래 보관해왔대요. 몰래요? 네. 전쟁 중에도 불태우지 않고 숨겨뒀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꼭 가봐야겠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도쿄에서 교토까지 신칸센으로 2시간. 하루코, 유리 교수와 함께 갔죠. 교토역에 내렸습니다. 천년 고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택시를 타고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기와집들.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었죠. 여기에요. 유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작은 서점이 보였어요. 낡은 간판. 고서점 야마구치라고 쓰여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오래된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죠. 어서 오세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야마구치 씨죠? 저는 미셀 아카이예요. 아, 도쿄에서 오신 분. 기다렸어요. 노인이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 나왔어요. 책상과 금고가 있었죠. 여기 제 할아버지가 보관하신 책들이 있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죠. 조선어 입문. 박준서 지음. 손이 떨렸어요. 박준서 선생 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글 자모부터 시작하는 교재였죠. 설명이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책이 몇 부나 남아 있어요? 15권이요. 제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숨겨뒀어요. 왜요? 야마구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선을 사랑하셨어요. 전쟁 중에 조선 관련 서적을 모두 불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 책들을 마루 밑에 숨기셨대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목숨 걸고 지키신 거예요. 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대요. 언젠가 이 책들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저예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야마구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연락드렸죠. 다른 책들을 꺼냈어요. 한글 문법서, 회화 교재, 심지어 한글로 쓰인 소설도 있었죠. 이건 보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 거예요. 정말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죠. 이 책들이 세상에 나와야 해요. 할아버지 유언이었어요. 책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담긴 보물이었어요. 야마구치 씨, 정말 감사해요. 이 책들로 할아버지 뜻을 이을게요. 부탁해요.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서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가방이 무거웠지만 가슴은 가벼웠죠. 하루코가 물었어요. 이제 어디 갈 거예요? 교토대학 도서관이요. 혹시 더 자료가 있을지 몰라요. 택시를 타고 교토대학으로 갔습니다.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어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죠.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사서에게 다이쇼 시대 조선어 연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만요.
사서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있네요. 특별 보관 자료실에 몇 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특별 보관실.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방이었어요. 사서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이쇼 시대 조선어 관련 논문들이에요. 상자를 열었어요. 논문 뭉치들이 나왔죠. 첫 번째 논문을 펼쳤습니다. 조선 문자의 과학성 연구. 아카이치에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증조할머니 논문이었습니다. 교토대학에 제출하셨던 거예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밀한 분석이 나왔어요. 한글 자모의 음성학적 근거, 조합 원리의 수학적 체계, 입력 효율의 정량적 측정.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심사 의견이 적혀 있었어요. 본 연구는 독창적이며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출판을 보류한다. 다이쇼 10년 6월. 출판이 거부됐던 거예요. 정치 때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증조할머니가 얼마나 좌절하셨을까요? 다음 논문을 펼쳤어요. 한글과 가하나의 비교 언어학적 분석. 박준서 선생 논문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운명이었어요. 출판 보류. 정치적 이유. 유리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두 분 다 막혔네요. 네. 하지만 논문은 남았어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죠. 모든 논문을 복사했습니다.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어요. 이제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석양이 캠퍼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많이 찾았네요. 하루코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재료가 다 모였어요. 다음은 뭐죠? AI 모델 개발이요. 이 모든 자료를 현대 기술로 구현하는 거예요.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가방 속 책들을 쓰다듬었습니다. 100년을 견뎌낸 책들.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책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이 책들을 세상에 알릴 차례. 집에 도착해서 책상에 책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한글 입력 효율 혁신 프로젝트 100년의 진실을 현대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증조할머니 연구, 박준서 선생 논문, 오사카 활자, 규슈 벽화, 교토 서적. 모든 걸 정리했죠. 밤새 작업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고 알고리즘을 설계했어요. 새벽 5시가 됐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죠. 첫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한글 자모 분리 입력 시스템. 증조할머니 원리를 AI로 구현한 거예요.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입력 속도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기존 시스템 대비 58% 향상. 거의 60%에 근접했어요. 100년 전 실험 결과와 같았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낸 거예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해냈어요. 뭘? 할머니 연구를 AI로 구현했어요. 효율이 58% 올랐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셀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10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 이제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월요일 아침 회의실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로토타입 시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글 입력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모습. 자모가 조합되고 단어가 완성되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도 보세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입력 속도 향상률 58%.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팀원들이 환호했죠. 야마다 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셀 씨, 설명해 주세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 시스템은 100년 전 아카이치에코 선생의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증조할머니 논문 사진이 나타났죠. 선생님은 한글의 자모 분리 체계가 입력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자음과 모음을 독립적으로 입력하고 규칙에 따라 조합하는 방식이죠. 다음 슬라이드. 오사카 활자 사진. 이 활자 배열을 분석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자모를 중심에 배치하고 조합 빈도가 높은 것들을 인접하게 놓은 거예요. 팀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이 원리를 AI 학습 모델에 적용했어요. 사용자 입력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의 자모 조합을 예측하는 거죠. 시연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한글 입력창이 떴죠. 기억을 누르면 AI가 다음에 올 모음을 예측해요. 아, 오, 우 중 확률이 높은 순서로 제안하죠. 아를 선택하면 가가 완성돼요. 그 다음 받침 예측, 니은, 이응, 미음 등을 제안하죠. 사용자는 선택만 하면 돼요. 타이핑 횟수가 줄어들고 속도는 빨라져요. 겐지가 손을 들었어요. 오류율은 어떻게 되나요? 3%예요. 기존 시스템의 절반이죠. 대단한데요.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규슈 벽화 사진. 박준서 선생님이 그리신 자모표를 보세요. 자음과 모음이 시각적으로 구분돼요. 자음은 각지고 모음은 둥글죠. 이 시각적 차이를 UI 디자인에 반영했어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요. 화면에 새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어요. 자음 버튼은 사각형, 모음 버튼은 원형이었죠. 색상도 달라요. 자음은 파란색, 모음은 빨간색. 눈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와!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교토에서 발견한 교재를 보세요. 박준서 선생 교재 사진을 띄웠어요. 선생님은 한글 학습을 단계별로 구성하셨어요. 기본 자모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조합으로 가는 거죠. 이 구조를 AI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했어요. 초보자는 간단한 조합부터 숙련자는 복잡한 조합까지 자동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야마다 부장이 놀라워했어요. 개인 맞춤형 학습이네요. 맞아요. 100년 전 교육 방식을 AI로 구현한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체 시스템 구조도 역사적 연구와 현대 기술의 융합이에요.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님의 지혜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죠. 이게 겐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겐지 씨. 당신 도움도 컸어요. 겐지가 미소 지었어요. 제가 뭘 도왔다고요? 반대해줘서요. 덕분에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팀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야마다 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셀 씨, 이제 한국 파트너사와 공동 시연을 준비해야 해요. 언제요? 다음 달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AI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거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서울이요? 네. 한국에서 직접 시연하는 거죠. 가장 큰 무대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달력을 확인했죠. 한 달 안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파트너사 담당자였어요. 미셀 씨,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서울 시연 때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뭔데요? 비밀이에요. 당일에 보시면 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궁금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코드를 다듬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인터페이스를 개선했죠. 새벽 2시가 됐어요. 눈이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화면에 증조할머니 사진을 띄워놨어요. 작업하면서 계속 쳐다봤죠. 할머니 잘하고 있죠? 혼잣말이 나왔어요. 사진 속 증조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한국 파트너사 기술팀이 도쿄로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5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죠. 안녕하세요, 미셀 씨. 리더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이에요. 반가워요, 박 팀장님. 팀장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미소가 나왔어요.
그럼 저도 미셀이라고 불러주세요.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직접 테스트했어요. 와, 정말 빠르네요. 한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예측 정확도도 높아요.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100년 전 연구를 이렇게 구현하다니. 민준 씨도 자료 봤어요? 네. 아카이 치에코 선생님과 박준서 선생님 이야기요. 감동적이었어요. 박준서 선생님은 한국 분이시죠? 네.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어요. 일본에서 한글을 지키려 하셨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두 분이 함께 만든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더 의미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함께 작업했습니다. 한국 팀과 일본 팀이 협력해서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했죠. 피자를 시켜 먹으며 토론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한국 엔지니어가 제안했습니다. 좋네요. 더 효율적이겠어요. 일본 엔지니어가 동의했죠.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었죠. 마지막 날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일본 선술집. 사케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미셀 씨,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해요. 왜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에요.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100년 전 두 분이 못 이룬 꿈이죠. 서울시연 때 세상을 놀라게 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건배. 한국 팀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시스템, 데이터,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끝났어요.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한 달 후면 서울이에요.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님의 꿈을 세상에 알리는 날.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해낼 수 있다는 확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준비 끝났어요. 이제 서울만 남았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하실 거야. 파이팅. 미소가 나왔어요. 네, 증조할머니가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준비에 집중해야 해요. 100년의 시간을 건너뛴 프로젝트.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요. 프로젝트 발표 이틀 전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어요. 일본 보수 언론이 기사를 냈죠. 일본 기업 한국 문자 우월성 주장 논란. 제목만 봐도 의도가 보였어요.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었죠. 테크노소프트의 미셀 아카이 CTO가 한글이 가하나보다 우수하다는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 문자 체계에 대한 모독이며 문화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미셀 씨, 인터뷰 가능하세요? 논란에 대해 입장 밝혀주세요. 정말 가하나가 한글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전화를 꺼버렸어요. 숨이 막혔죠. 야마다 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미셀 씨, 큰일입니다. 알아요. 기사 봤어요. 이사회에서 회의 소집했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이사회실로 올라갔습니다. 길고 무거운 테이블.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미셀 씨,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언론이 왜곡한 거예요. 저는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을 뿐 우월하다고 안 했어요. 하지만 여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트위터 보셨어요? 난리예요. 다른 임원이 휴대전화를 보여줬어요. 화면에 댓글들이 가득했죠. 일본을 배신하는 행위다. 외국 문자를 찬양하다니 매국노다. 테크노소프트 제품 불매한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효율성 비교일 뿐이죠. 과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 임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도 중요해요. 국민 감정을요? 그럼 거짓말하라는 건가요? 진실을 숨기라고요? 진실보다 회사가 중요해요.
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고객들이 항의 전화하고요.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셀 씨, 서울 발표 취소하는 게 어때요? 안 돼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제 증조할머니 연구예요. 10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에요. 하지만 회사 입장이 진실보다 중요해요? 눈물이 났어요. 증조할머니는 정치 때문에 연구를 막혔어요. 우리가 또 그러면 안 돼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겐지가 일어났어요. 저는 미셀 씨 편이에요. 모두가 겐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이건 진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야마다 부장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회사는 미래가 없어요. 다른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사장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여론이.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긴급이래요.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폰으로 틀었죠. 여보세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파트너사 대표 이준혁입니다. 아, 이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일본 뉴스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한국 언론도 보도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100년 전 한일 학자들이 협력했다는 걸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울 컨퍼런스 등록자가 폭주하고 있어요. 1000명 넘게 신청했어요. 미셀 씨 발표를 듣고 싶어 해요. 사장이 놀랐어요. 1000명이요? 네. 그리고 한국 학계에서도 지지 성명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역사 복원이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 취소하지 마세요. 제발요. 이건 두 나라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사회실이 침묵에 잠겼어요. 사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진행합시다.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발표 때 명확히 하세요. 이건 우월성이 아니라 효율성 비교라고. 그리고 두 분 학자의 협력을 강조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이사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책상에 주저앉았죠.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수백 개 와 있었어요. 대부분 비난이었지만 응원도 있었죠. 미셀 씨,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과학자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파이팅.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한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셀, 할머니가 내 곁에 계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루코도 보냈어요. 힘내요, 미셀 씨. 우리가 함께 있어요. 유리 교수도요.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의 편이에요. 미셀 씨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두렵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증조할머니가 100년 전에 시작한 일. 제가 끝내야 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팀원들이 제 책상 앞에 모여 있었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원 메시지예요. 한 팀원이 말했어요. 종이를 펼쳤어요. 팀원 전원이 서명한 지지 선언문이었죠. 우리는 미셀 아카이 CTO를 지지합니다. 그녀는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서울에 갑니다. 목이 메었어요. 여러분. 겐지가 나섰습니다. 미셀 씨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른 팀원이 말했죠. 진실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죠. 오래된 종이였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 손글씨. 미셀에게. 할머니 치에코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이어받은 것이겠구나. 나는 100년 전에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실패했단다. 정치가 과학을 막았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자료를 숨겨뒀고 언젠가 누군가 발견할 거라 믿었지. 그게 너였구나, 미셀. 나는 너를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내 안에 내 피가 흐르니까. 두려워하지 마. 진실은 항상 이긴단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100년이 걸렸지만 이제 진실이 빛을 볼 거야. 자랑스럽다, 내 손녀. 끝까지 가렴. 할머니가 늘 함께 할 거야. 사랑을 담아, 치에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증조할머니가 100년 전에 쓴 편지.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책상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두려워하지 마. 진실은 항상 이긴단다. 그 말이 힘이 됐어요.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미셀 씨,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글이 정말 가하나보다 우월하다고 믿나요? 일본 문화를 모독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글이 가하나보다 우월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다만 입력 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제시했을 뿐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이건 문화적 우열이 아니에요. 기술적 차이예요. 마치 자동차 엔진 효율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이 목적에 더 적합한가 하는 거죠.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증조할머니 아카이 치에코와 박준서 선생님의 연구예요. 일본인과 조선인이 100년 전에 함께 했던 거죠. 국경을 넘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분은 정치에 막혔어요. 진실을 밝히지 못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료를 남기셨고 1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발견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는 복수인가요? 일본에 대한?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화해예요. 두 나라가 함께 만드는 미래예요. 무슨 뜻이죠? 한국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일본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했죠. 100년 전처럼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과학은 국경이 없어요. 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기술을 만들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일부 기자들이 박수를 쳤죠. 서울 발표 취소할 생각 없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를 확인했죠.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셀 아카이 눈물의 기자회견. 한일 협력 강조. 화해와 미래 메시지. 네티즌 반응 반전. 응원 댓글 쏟아져. 댓글을 읽었어요. 기자회견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 계승이네요. 응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론이 바뀌고 있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야마다 부장이 전화했습니다. 미셀 씨, 기자회견 대박이었어요. 주가 반등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서울 컨퍼런스 등록자가 2,000명 넘었대요. 2,000명이요? 네. 역대 최대 규모래요. 전 세계에서 오고 있대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감사해요, 부장님. 제가 뭘요? 미셀 씨가 해낸 거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폭풍은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습니다. 서울. 100년 만의 귀환.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 처음 와보는 나라였어요. 박준서 선생님 고향. 증조할머니가 그토록 존경했던 분의 나라.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한글 간판들이 보였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연구한 문자들.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숙했죠. 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미셀 씨, 어서 오세요. 민준 씨, 고마워요. 호텔 먼저 갈까요? 아니요. 컨퍼런스 센터 먼저 가고 싶어요. 알겠어요. 가죠.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거리가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붐비는 거리, 활기찬 사람들. 한강이 보였어요. 넓고 아름다운 강.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답네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제 고향이에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건물.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국제 AI 컨퍼런스 2025 과거와 미래의 대화. 심호흡을 했어요. 내일이면 여기서 발표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로비. 사람들이 붐볐어요. 각국에서 온 학자들, 엔지니어들, 기자들. 미셀 씨,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유리 교수와 하루코였습니다. 교수님, 하루코 씨, 우리도 왔어요. 놓칠 수 없죠. 유리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무대를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최신 음향 시스템, 2000석 좌석. 내일이면 여기가 가득 찰 거예요. 긴장돼요? 하루코가 물었습니다. 엄청나게요. 잘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허설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했어요. 슬라이드, 영상, 시연. 모든 게 완벽했죠. 저녁에 한국 파트너사 사람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맛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진심이었어요. 내일 특별한 게 준비돼 있어요. 민준이 신비롭게 말했죠. 뭔데요? 계속 비밀이네요. 내일 보면 놀라실 거예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끝이에요. 몇 달간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거죠. 증조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마. 진실은 항상 이긴단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증조할머니가 보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내일은 내 날이야, 미셀. 우리의 날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서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맑은 하늘. 좋은 날씨였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 다 제 발표 들으러 온 거예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매진됐어요. 민준이 말했죠. 대기실로 갔어요. 팀원들이 모여 있었죠. 야마다 부장, 겐지, 일본팀, 한국팀. 준비됐어요? 야마다 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30분 후 시작이에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겐지가 다가왔어요. 미셀 씨, 이거 받으세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목걸이였어요. 펜던트에 한글 자모가 새겨져 있었죠. 팀 전체가 준비했어요. 행운을 빌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요, 겐지 씨.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가슴에 닿는 펜던트가 따뜻했어요. 5분 전입니다. 스태프가 알렸어요. 무대 옆으로 갔습니다. 커튼 너머로 객석이 보였어요. 사람들로 가득했죠. 2,000명. 모두가 저를 보러 왔어요. 미셀 아카이 씨, 준비되셨으면 나가주세요. 심호흡을 했어요. 커튼을 열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쏟아졌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0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셀 아카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00년 전에 시작됐지만 오늘 완성되는 이야기를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증조할머니 사진. 이분은 제 증조할머니 아카이 치에코예요. 100년 전 일본에서 조선어를 연구하셨죠. 다음 슬라이드. 박준서 선생 사진. 이분은 박준서 선생님이에요. 조선 출신 언어학자시죠. 두 분은 함께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셨어요. 객석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실험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글 입력 효율이 가하나보다 62% 높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하지만 정치가 막았죠. 오사카 활자 사진, 규슈 벽화 사진, 교토서적 사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발견의 과정, 감동의 순간들.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에요. 두 분의 꿈이었죠. 국경을 넘어선 협력의 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적 저는 한글을 싫어했어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증조할머니 연구를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어요. 한글은 과학이에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한글이 사람들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100년 전 일본인과 조선인을 이어줬듯이 지금 저와 한국팀을 이어주듯이요. AI 시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글 입력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모습. 이게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님의 연구를 AI로 구현한 거죠.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효율 향상률 58%.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민준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더 나타났어요. 할머니였어요. 한복을 입은 한국 할머니. 이분은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준서 선생님의 손녀예요. 박은희 할머니십니다. 숨이 멎었어요. 박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미셀 씨.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야말로요. 증조할머니께서도요. 박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 꺼냈어요. 오래된 노트였죠. 이게 할아버지 마지막 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치에코 씨와의 마지막 만남. 연구가 중단됐다. 우리의 꿈이 무너졌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언젠가 누군가 이 연구를 이어받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그때 비로소 우리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치에코 씨,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100년이 걸렸지만 두 분이 다시 만나는 날이에요. 저와 박 할머니가 껴안았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기립박수였어요. 2000명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의 것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 두 분은 국경을 넘어 함께 꿈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과학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진실도 마찬가지죠.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글을 거부했어요. 편견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한글은 제 일부였다는 걸. 증조할머니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객석을 둘러봤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오늘부터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역사예요. 미래예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5분, 10분. 계속됐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팀원들이 달려왔어요. 모두 울고 있었어요. 미셀 씨, 대박이었어요. 겐지가 외쳤습니다. 야마다 부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랑스러워요, 미셀 씨. 한국 팀도 왔어요. 민준이 악수를 청했죠. 우리 해냈어요, 미셀 씨. 우리 모두 가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미셀 씨, 소감 한마디요. 다음 계획은요? 이 기술 상용화되나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한 사람만 찾고 있었어요.
박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셀 씨, 이거 드릴게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반지였죠. 오래된 은반지. 할아버지가 치에코 선생님께 드린 거예요. 연구 시작할 때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돌려주셨대요. 정치가 연구를 막았을 때 이걸 제가 받아도 돼요? 당연하죠. 이제 당신 거예요. 두 분의 꿈을 이룬 사람이니까요. 반지를 꼈어요. 딱 맞았죠. 고마워요, 할머니. 나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꿈을 이뤄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노을로 물들고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해냈어요. 봤어. 생중계로 다 봤어.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도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저 자신이. 미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증조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해냈어요, 할머니. 100년 동안 기다린 꿈. 이제 이루어졌어요. 한글은 한국의 것이고 일본의 것이고 세계의 것이에요. 그리고 저의 것이기도 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는 걸. 역사이고 정체성이고 사랑이라는 걸.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100년을 건너뛰어. 이제 제 차례예요.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게. 3개월 후. 도쿄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봄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글 입력 시스템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 UN 다국어 입력 효율화 프로젝트의 한글 원리 적용. 아카이 미셀 CTO 국제언어학회 특별상 수상.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증조할머니와 박준서 선생이 함께 찍은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서울 컨퍼런스에서 찍은 사진. 저와 박할머니 그리고 양국 팀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100년의 시간을 건너뛴 사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미셀 씨, 다음 프로젝트 제안서 받았어요? 네. 막 확인했어요. 어때요? 같이 할래요? 미소가 나왔어요. 당연하죠. 함께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서울에서 뵐게요. 기대할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하늘을 채웠죠. 증조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미셀. 이제 시작이야. 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100년 전 두 분이 심은 씨앗. 이제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꽃을 피울 거예요.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편견을 넘어. 한글은 과학입니다. 한글은 미래입니다.